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86만원이고요. 플러스 21만원입니다. 일단 10월달은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침에 그 보유했던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딱 해갖고 1000만원을 딱 맞췄어요. 본전 왠지 본전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7월달에 제가 1000만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00만원 본전 딱 맞췄는데 거기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제가 팔았던 종목이 내려오길래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더 빠져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손절 몇 번 하면서 거의 한 14만원 날린 거죠. 1000만원에서 86만원이니까 뒤에 한 14만원 정도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35만원 벌었다가 14만원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차피 제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일단 오늘 수익은 났는데 시장이 조금 오늘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증시가 또 좋았습니다.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3.34%나 올랐습니다. 다우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국채금리가 하락한 부분, 그 전날 영국에서 뭐 했었죠. 그게 뭐죠? 부자 감세 철회하면서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안정세를 취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연장되면서 이제 조금 금리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해소가 됐었고, 그다음 이제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게 왜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8월 채용 공고 건수가 전달 대비 크게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 공고를 줄였다는 얘기죠. 크게 감소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루어 짐작한데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기업들이 직원을 뽑는 거를 좀 줄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데 가장 지금 연준 의장이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실업이 없을 정도로, 완전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실업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장이 자신 있게 그냥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을 3번씩이나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일단 직원을 채용을 적게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경기 침체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해서 기업이 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해서 아마도 연준에서 또 금리를 자이언트나 뭐 빅스텝으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긴축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요. 매수세가 들어와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의 환율이 1411원까지, 이게 1444원인가 45원까지 갔다가 지금 상당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가 3.631, 뭐 대충 이 정도,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4.0에서 지금 좀 내려와서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환율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보시면 기업으로 떠가지고 밀어 올려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3.34%는 올라갔죠. 그래서 해외 증시가 독일 증시, 이게 거의 독일 증시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3.78% 강하게 올라갔죠.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다우도 강하게 올라갔고 2.8% 올라갔고, 근데 이 아시아 증시로 오면서 니케이 0.48%, 중국은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슨 절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계속 휴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도 반등 나오고 있고, 근데 대만도 쉬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조금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상승한 것 치고는 아시아 증시가 좀 약했고요. 그건 바꿔 말하면 국내 증시가 어제 이미 좀 선 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벌써 겹으로 떴죠. 미 증시가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떠가지고 밀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1.64%나 빠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는 플러스 0.25로 그냥 버텼는데요. 그 코스피 볼게요. 하락하지 않고 그냥 그나마 밀리긴 했지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좀 오늘 좀 속상할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그 코스닥을 설마 계속 파는가 싶었더니 끝까지 팔았어요. 2689억 마지막에 약간 줄였네요. 2689억이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팔았을 때가 2726억까지 팔았는데요. 마지막에 한 30억 정도 줄였네요.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줄인 것보다는 그 외국인 매도가 2689억으로 그 코스닥을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도 지금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판단하는데 조금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별 일별 매매 현황 볼게요. 다른 건 뭐 크게 그 관계 없는데요. 뭐 매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약간 매수했을 정도로 코스피 쪽은 큰 지장이 없었는데 코스닥을 외국인이 오늘 그동안 이제 많이 사놓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뭐 최근에 샀던 걸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걱정되는데요. 선물이 지금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 매도했죠.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앞쪽에서부터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 포지션 잡혀 있었다면 청산을 했을 거고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다시 잡은 거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선물을 매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던 거를 상당 부분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되돌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콜도 많이 매수해놨네요. 이걸로 판단이 안 될 것 같으네요. 품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해놨다가 오늘 품 매도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거래소는 안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파생은 전부 다 거래소 코스피 200 지수하고 움직이니까요. 대충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너무 많이 매도해가지고 이게 그 분봉으로 보시면 미증시가 급등하니까 갭으로 떴는데 이걸 계속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이 계속 던져가지고 조금씩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1.64%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 미국 선물지수는 그냥 그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0.48 지금 마이너스 한 0.5 정도거든요. 많지도 않습니다. 어제 급등한 거에 비하면 선물지수 하락은 크지 않은데 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니까 기관도 따라서 그냥 지금 한 562억 정도 기관은 별로 안 팔고 싶은 것 같았는데 외국인이 자꾸 파니까 그냥 덩달아서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이 계속 매도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보시면 개인이 여기서 다 매도했는데 이걸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걸 외국인이 여기서 다 팔아갖고 다시 이제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짝 도루묵이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새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것 좋았고요. 제가 여기서 떨어질 때부터 풀 배팅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했는데 어제 올라온 이 부분도 좋았는데 미증시 상승했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간다 쪽으로 보였는데 오늘 이 외국인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이거 위쪽으로 딱 방향을 잡고 있다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포지션은 위아래 어느 쪽 방향을 잡는 것보다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해외 증시는 상당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틀 동안 좋았는데 어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상당 부분 좀 흐려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해외 증시 쪽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외국인이 왜 저렇게 매도하는지를 이제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한에서 ICBM 쏘는 거 하고 핵실험하는 쪽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는가, 지정학적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오늘 보시면 전쟁 관련주 빅텍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 뒤로 밀렸습니다. 한일단조도 마찬가지로 밀어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어제 제가 한일단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을 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벌었다가
그 짧게 그냥 이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일 단조는 북한의 ICBM 송건, 그 미사일을 쏜 거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뭐 전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버렸고요. 어제 매수해놨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익 실현 해버렸고요. 그다음 오늘 좀 더 강했던 이유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던 이때 흐름이 빅텍이 강했죠. 빅텍 대장격으로 이때 강하게 올라갈 때 이유가 뉴스가 뭐였냐면 한미 연합 훈련하려고 미국 항공모함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훈련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북한이 어제 미사일 쏴버리는 바람에 돌아가던 항공모함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쏴버렸죠.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가만 놔두면 핵실험 하면서 ICBM을 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위협을 주기 위해서 갔던 항공모함이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되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돌발 사건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항공모함이 오고 이래갖고 이제 뭐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뭐 폭격기가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전개돼 버리게 되면 전쟁 위협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빅텍이 강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최근에 빅텍이 이게 지금 단타로 상당히 단타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볼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일 단조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돌발 사태가 생길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익 실현 해버렸고요. 조금 두껍지만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태경BK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유신이 어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10%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를 몰아가지고 오늘 강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출발은 좀 좋았죠. 이 해룡 실리콘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해룡 실리콘을 아침에 시간의 거리에 잡았거든요. 어제 미증시가 상승 급등하길래 오늘 아침에 이제 대다수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고르다가 해룡 실리콘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시간에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침에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3분봉입니다. 여기죠. 요 밀리길래 그냥 본전에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는데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습니다. 거의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잘 잡았다가 너무 성급하게 팔아버렸고, 이 해룡 실리콘을 잡은 이유는 실적도 뭐 나름 괜찮지만 얘가 실리콘이죠. 방독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두껍지만 핵전쟁 관련해가지고 방독면 관련주가 한컴 라이프고요. 지금 푸틴이 핵미사일 쏜다는 뉴스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한컴 라이프 얘가 방독면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대정화금 이거는 뭐 방사능 제거하는 뭐 이런 요오드나 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 해룡 실리콘은 뒤늦게 움직이는데요. 방독면 만들려면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얼굴면에 닿는 이 부분.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대화제약도 뭐 관계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종목이랍니다. 이게 전부 다 핵전쟁과 관계되는 그러한 쪽의 어떤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올라가지 싶어서 잡았다가 너무 빨리 팔아버려갖고 불안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됐고요. 그 다음 이제 했던 게 도하엔지니어링 8,410원에 정리했고요. 분봉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갭으로 뜨길래 8,410원이니까 대충 여기서 올라갔다 뒤로 밀릴 때 안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바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1,000만원 맞췄을 때 수익 났던 게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 뜨길래 이게 이제 뜬 거는 유신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한미글로벌 따라 올라가고 그럼 이제 도하엔지니어링이 3등급으로 해서 이제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것 때문에 유신을 누를 것 같았어요. 그럼 누르면 이제 이 3등주는 더 밀려버리죠. 거의 보합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눌릴 것 같아가지고 유신은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오래 지켜볼 생각이었고 한미글로벌하고는 도하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눌릴 것 같아가지고 8,410원에 여기서 바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익 실현 해버렸고요. 그 다음 한일단조도 3,070원에 요건 좀 빨리 이익 실현 해버렸네요.
거의 뭐 바로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아침에 뜨길래 팔아버렸고요. 시장이 좋을 것 같아갖고 상대적으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잡아가지고 3,080원에 잡아갖고 3,130원에 다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전부 다 같은 종목들 여러 번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 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도화 엔지니어링 정리했고요. 그 다음 태경 BK도 이익 실현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좋을 뻔 했는데 태경 BK가요. 보시면 삼분봉입니다. 아침에 강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수가 밀리니까요.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리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갭으로 떠가지고 그 끝까지 안 밀리고 정도 버틴 거를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뭐 꼬리 달리고 이래가지고 이 다시 잡자 이런 의미로 이익 실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버렸고요. 그리고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은 요거 팔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올라갔으니까 수익 실현 다 하고 그 다음 내려올 때 다시 잡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서 잘 팔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여기 내려왔을 때 이제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내려와가지고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유신이 손실 나 있는 이유도 요거 37,200원이니까요. 대충 여기쯤에서 잡았거든요.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툭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실 나버렸고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는데 뚝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제가 잡은 게 26,800원이죠. 26,800원 대충 여기 잡았는데 잘 가다가 마지막 종가 때 툭 떨어져 갖고 여기서도 손실이 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 전부 다 이익 실현하고 유신하고 한미글로벌 100만원씩 다시 잡았습니다. 추가로 새로 잡고요. 이건 이제 그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진짜 무너지는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선물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유별나게 좀 많이 팔고 있는 요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반등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적어도 오늘은 상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밀려버려 가지고 지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미증시가 급등했다가 여기서 뒤로 돌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방을 하다가 약간 음봉 나오는 요런 정도는 대충 한 느낌상으로 요 정도 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급등했으니까요. 약간 내려오는 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다시 올라가는 걸 되돌아서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긴축 우려감 완화 이 부분의 재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다 정리하진 않고 종목을 현재 그 한미글로벌하고 이건 네옴시티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그 하임없이 눌러버려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네옴시티 관련한 어떤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두 종목은 100만원씩 다시 잡았습니다. 팔고 나서.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새로 신규로 하나 잡은 종목인데요. KPX 생명과학입니다. 이거 지금 어제 봤는 뉴스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 화일약품이라는 이 회사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화일약품이 어디 갔죠? 예. 이게 아침 뉴스예요. ITN 뉴스 듣고 있는데 화일약품이 그 폭발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크게 나가지고 제가 뉴스 들은 거를 대충 종합해 보면은 화일약품이 그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폭발이 돼가지고 그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뉴스에.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걸린다는 뉴스니까 1년 동안 이 원료약품 생산이 지금 그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약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료약품을 받아야 그걸 가공해갖고 변형시켜갖고 이제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 그 뭡니까 당부드리자면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댓글에 꼭 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침에 화일약품이 그 YTN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공장이 다시 복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그다음 복구한 다음에 다시 또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원료약품 생산해가지고 그냥 그 공장 다시 짓고 나서 바로 그냥 생산해갖고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그 정부 기관에 의약품 검사하는데 해가지고 허가를 다시 받아서 그 다음 공급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제약업계들이 원료약품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뉴스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료약품을 화일약품에서 생산을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대신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원료약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이러고 이제 다 모르니까요. 제가 이 바이오 쪽은 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오늘 이 KPX 생명과학이 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언제였냐면 여기쯤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쯤에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일봉상 보니까 양봉으로 딱 올리고 있길래 그 바이오 관련주 다 오늘 뒤로 밀렸죠. 상당 부분 많이 전부 다 하락했는데 얘 혼자 올라가고 있었어요. 물론 코롱생명과학 얘도 원료약품이긴 한데 얘는 너무 비싸니까요. 이 종목이 화일약품을 대체한다 이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너무 비싸니까 이건 못 들어갔고, KPX생명과학이 혼자서 거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화일약품이 1년 동안 원료약품 생산 못하면 얘가 좀 더 공급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보니까 뭐 유동 주식수도 1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그 세력들이 매집해갖고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던질 일은 없겠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잡아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적 봤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부채비율 유보율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게, 그 영업이익이 뭐 5년인가 계속 마이너스 나면은, 뭐, 그러니까 상장 폐지 조건 어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돼 있길래 당장 뭐 그 상장 폐지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원래 제약 쪽이 좀 취약합니다. 대체로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그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만약에 원료약품 쪽에 그게 맞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바로 길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해서 KPX 생명과학을 처음에 100만원 잡았다가 마지막 종가에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약간 모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아니면 이제 꽝이죠. 아니면 바로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9% 올랐는데 만약 아니라 가지고 하락하면 한 10%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얘가 올라간 이유가 그게 아닐까. 아니고는 올라갈 이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게시판 보니까 뭐 2차전지 쪽에 뭐 관계되고 쪽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걸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면 시장이 좋았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대거 코스닥을 던져버리는 바람에 이 좋은 지금 분위기에서 코스닥이 뒤로 밀려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하던 힘이 상당 부분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그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난밤에 그냥 3점 몇 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미정시가 하락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밑으로 빼겠다는 의미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게 되면 주말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매도해 갖고 누르는 게 어느 정도 그 외국인이 매도한 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정리해버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일단 100만 원치씩만 안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 네옴시티가 워낙 그 재료가 그 좋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종목을 두 종목을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KPX 생명과학은 약간 모험하는 의미로 잡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시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뭐 원료약품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이게 좀 막 여기서 그 호가창이 정신없이 그냥 엄청난 거래량으로 샀다 팔았다 쫙 끌어올리다가 쭉 빠지다가 다시 땡겨 올리다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주문이 안 나오네요. 4시인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시는 하락할 것 같고요. 이 매도 잔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조금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건 그 네옴시티 쪽에 그 아쉬움이 남아서 손실 나는 걸 감안하고라도 이게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갭을 메우려는 동작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 빠지더라도 대충 한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 빠지겠죠. 그 빠지는 걸 감안하고 손실 감안하고 그냥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이 떴기 때문에 갭을 메우려는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손실이라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빠지겠죠. KPS 생명과 얘가 지금 좀 거리랑 붙으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생각을 두서없이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이거 그린 케미칼도 조금 그 어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좀 아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손절한 건 아니죠. 여기서 잡았다가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익을 많이 줄어들고 이제 팔아버렸는데, 어제 급등하고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20 몇 프로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뉴스가 제가 봤을 때 그 2차전지 새로운 어떤 뭐 그건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코리아에스 이런 종목은 정말 계속 가네요. 이게 2,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2만원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세력들이 작정하고 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 대충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것 외에는 그 전쟁 관련주, 그 다음 그 핵무기 방사능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가려고 그러다가 다 좀 밀렸습니다. 태경 BK도 제가 이익 실현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게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밀리네요. 시간에서 좀 밀립니다. 근데 KPX 생명과학 얘만 살아있으면 되니까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큰 소득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또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온다면 내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요. 금요일 앞두고 일단 비중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 10월달에 일단 벌어놓은 수익이라도 챙겨야 되니까요. 일단은 내일 좀 밀리면 바로 손절해 갖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댓글에 화질이 안 좋다고 이제 댓글 붙이셨는데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그 고화질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일단 올리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게 고화질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그 녹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뭐 4, 5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고화질로 변경되는 부분이 끝나기 전에 바로 보시게 되면 화질이 떨어져서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1시간 이상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시면 화질이 고화질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작할 때는 항상 고화질로 제작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